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증언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혼자 그냥 끄적끄적거린 겁니다. 그 조각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왜 멋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듭니까? 요건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이름을 메모한 것인가요? 뭐 누구한테 들었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추정은 가능하시겠지만 그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긴급 명령권, 재정 명령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것을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1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거침없이 하이킥인데 뉴스 하이킥이 아니라 거침없이 하이킥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고 잠시 요 얘기 해보면 그러니까 시점은 지난해 5월에서 6월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계엄을 언급했다 이 얘기였고 사실은 어제 초반에 기사가 좀 나왔을 때 제목이 무릎 꿇고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뽑혔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반대했다기보다는 무릎을 꿇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무례한 발언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비상계엄 이 부분을 철회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게 대통령에게 무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용서를 바란 차원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지 그 불법계엄 부분들을 반대했다고 이게 일치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쓰리스타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군 내에서는 각 그 조직을 맡는 사령관이고 작년 5월, 6월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숙성돼서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고. 그러면 엊그제 홍장원 1차장과 이 피고 윤석열 이 두 분의 이 증인 간의 신문 과정에서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이 알아서 했다는 식의 발언들을 한 게 철저히 그게 다 거짓말이고 허언임을 좀 입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참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요.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피고인 그래서 부하 탓을 하는 것입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이 얘기 창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참 이분 여현행 씨도 이제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장군인데 대통령한테 왜 무릎을 꿇습니까? 여기 뭐 왕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마음이 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니 누구든지 군인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정말 뭘 잘못했는데 그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왜 무릎을 꿇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의 모임의 관계가 그 대통령과 그 사령관의 어떤 공적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사적인 모임 같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후배끼리 모여서 형 왜 그래 뭐 이런 분위기였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서 굉장히 국민으로서는 야 우리가 세금 내서 저 사람들을 어느 자리에 앉혀놓은 게 저런 사적인 채널로 사적인 얘기를 하라고 공적인 일에 대해서 사적인 얘기를 하라 사적인 관계로 얘기를 하라고 했던 건가라는 싶어서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강호필 지상전 사령관인가 이 사람은 이거보다 몇 달 전에 5월 달에 이미 하와이에서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와서 이제 국방장관한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엄을 하려면 전역시켜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김영현
그때 당시 경호실장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했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뭐 이렇게 무마를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분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니 대통령님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왜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뭐 무슨 사정하듯이 그런 거 보면 야 군의 명예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군은 명예와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조직이잖아요. 목숨을 내거는 대신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비루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진술을 보면 굉장히 선별적이야. 그죠? 어떤 거는 자기가 예를 들면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고 반대했을 정도로 뭐 이렇게 얘기. 이건 이제 남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머지 부분 명단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했고 뭐 이렇게 썼던 거, 그 계획에 대해서 썼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왜 알고 싶으냐. 뭐 내가 끄적끄적한 거를 다 묶어서 무슨 소설을 쓴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선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이분의 어떤 진술이 뭐랄까 진짜 사과 반성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얘기를 이 얘기를 왜 구체적으로 하냐 하면은 사실은 다른 거는 기억이 나다 안 나다 하는데 이건 내가 여러 번 곱씹어봤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충격적인 이유였다고 하는데 저는 곱씹어본 이유가 추정컨대 내가 뭘 했을까 곱씹어봤을 때 내가 뭔가 반대한 기억이 뭘까 했을 때 요 기억을 다시 떠올린 게 아닐까.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기억이니까 이렇게 곱씹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홍 전 차장에게 이제 위치 추적하라고 명단 불러준 사람이 여인영 전 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여 전 사령관이 어쩌다 이런 일에 연루돼서 그 사람도 저도 고초를 받고 있다. 같은 피해자들끼리 물고 뜯고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본인을 피해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피해자는 아니죠. 사실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죠. 홍장원 1차장은 다르죠. 근데 같은 동급으로 좀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모양새인데 가당치도 않고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지난 정부에 있어서의 윤석열이라는 전직 대통령은 술이 없으면 일을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 작년 5월, 6월에 이런 행동들이 모임들이 안가해서 여인영과 뭐 충안구 어떤 뭐 사적인 모임을 했든 말든 간에 마지막에 무릎을 꿇은 이유를 설명할 때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좀 취해서 그러잖아요. 한두 잔은 이제 아주 그냥 비유적인 것 같고 한두 잔만 먹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앞서가면 각종군 특전사령관 10월 1일 국군의 날 끝나고 나서 부르잖아요. 관저로. 그때 술을 뭐 폭탄주가 오자마자 뭐 때려 먹고 뭐 내가 김치 가져왔는데 당신 취하지 않았어 이러잖아요. 그때도 따지고 보면은 명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기도 나오고 우원식, 이재명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사실 이 중대사 본인이 정말 이 시국이 비상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술 먹고 술이 만취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정말 섬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5월, 6월에도 이런 엄중한 비상 어떤 계엄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술을 먹고 본인들끼리 그냥 떠들고 있고 10월에는 3, 4개월 지나서 10월에는 또 술을 먹고 당장 한동훈 내 앞에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망언들을 했다는 걸 보면 이게 12월 3일 평온한 어떤 그 한 밤에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망상의 결정을 한 것들도 뭔가 사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이었지 이 비상계엄의 어떤 배경의 어떤 설명은 아무것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윤건영 의원이 어제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 나와서 그 얘기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2023년 2월이죠. 국정원 업무 보고 가서 소폭 말아가지고 폭탄주에 너무 맞아요. 취해가지고 만취해서 엎혀 들어왔다고 그 얘기를 또 전했거든요. 참 좀 답답하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어떻게 들어요?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워낙 술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에서 뭐 행사할 때마다 술을 계속 마셨다라는 그런 것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 답답하죠.
그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인 1번이시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거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술이 취해서 만취돼서 경호원한테 업혀가는 모습을 그 보면 그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분이 막 술에 만취돼 갖고 그렇게 저 인사불성이면 아,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일반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 얘기는 술이라는 거 마실 때는 약간의 주변 사람의 눈치도 보고 이렇게 신경도 써가면서 마시잖아요, 되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대통령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참 하여튼 괜히 상당히 좀 우울합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어제 재판에서 그 CCTV 있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이랑 문건 보면서 16분간 대화 나눈 그 영상을 보고 나서도 대화한 사실을 이번에 영상 보고 알았다고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멘붕이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100번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뭐 반대 의사한 거는 분명히 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왜 서명했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조사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다.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서명해서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 라고 특검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재판부는 이성적으로도 판단할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판단할 겁니다. 증거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CCTV가 본인의 기억력에 범주에 안 있다 하더라도 CCTV가 존재하면 그가 기억을 하든 말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행위가 이미 적나라하게 영상이 찍혔잖아요. 그리고 위증을 한 것도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헌질수도 했고 본인 재판 과정에서 문건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 반대의 적극적인 행위들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거짓말을 하는 건데 참 저는 딱한 게 이분 50년 공직생활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직이라는 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의 세금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던 건데 마지막에 정말 그 사실대로 얘기하고 선처 아니면 반성 이런 것들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게 해명을 해야 되나요? 좀 너무 구질구질해요. 이게 앞뒤 기승전 그다음에 논리가 안 맞잖아요. CCTV가 그렇게 있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16불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엄중한 불법 계엄의 그 시국에 그 기억이 안 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뭐 한덕수 총리 주장은 굉장히 구차하죠. 구차한데 보면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변호인들이 가장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억이 안 난다. 되게 이제 그 거짓말할 때 얘기하는 게 기억 안 난다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는 거 왜 기억이 안 납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나 멘붕 상태였다. 공황 상태여서 그때 잠깐 이 전부 다 블랙아웃 돼 버려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변호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위증을 인정한 것도 이거 CCTV도 나왔는데 버텨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건 인정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엄 선포문에 왜 사인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물로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인들과 상당히 협조를 해가면서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뭐 진정성이나 그 어떤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국민에게 대해서 져야 될 책임들 그리고 역사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발언들은 다 피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당시에는 멘붕 상태였고 당시에는 뭐 당황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못했을까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행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까지 뭐 좀 나오려고 했었잖아요. 후보 교체 시도도 있었고 그렇죠. 당내에서 네.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본인이 한 행동이 있는데 이게 사실 CCTV가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했던 거짓말들. 그 국무총리로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 궁금해요. 이 사람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걸 보면서. 그리고 저거 만약에 그분이 진짜로 우리 대통령 후보가 당내 붙었다가 성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우리 당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 아무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공은 내 거, 그다음에 책임은 네가 져라 이런 식의 아주 비열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그 당내에 만연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때 그 당내 저분을 그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한 분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덕수 전 총리 이처럼 뭐 이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끔찍했던 건 그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고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같은 작전을 그 당 지도부 내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쌍권 체제였죠. 근데 그에 앞서서 본인이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소장 두 후보자를 임명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그리고 죄질이 나쁜 행동이었어요. 그거는 당시 거리가 된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권한대행이 해서도 안 되는데 본인이 그냥 밀어붙였고 그 부분이 이제 자초되긴 했으나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봐서는 탄핵 재판을 못하게끔 하려고 했던 시도잖아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CCTV에서 했던 행동과 그 다음에 수습을 하기 위한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동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와서 자기가 대선 후보로 돼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럴 일은 없었겠으나 됐다. 그러면 이 불법 기업을 다 묶고 가겠다는 그런 일련의 모종의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한덕수 전 총리는 이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외에도 그 같은 향후에 있어서의 사후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다. 이제는 뭐 용서를 받을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